새벽 4시 58분 검찰청 당직실 문틈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봉투 겉면에는 딱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유령회사 마지막 도착지. 오늘 안에 보세요. 당직 검사가 봉투를 열자 USB가 나옵니다. 파일 이름이 섬뜩하게 떠 있습니다. 가온재단 자금 흐름 6개월 결제 라인 한재국 최지환. 검사는 잠깐 멈칫합니다. 이미 고성희 사건은 검찰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굳이 오늘 안에라고 못 박았습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각 병원. 복도 끝에서 박성재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겨우 숨을 쉽니다. 박진석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휴대전화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가 손끝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상철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박진석을 바라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쉽니다. 오늘 새벽 이상철은 아들이 심장병이라는 사실을 목격한 뒤로 한 번도 제대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이상철은 몸부림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이수빈이 내립니다. 얼굴이 붉고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수빈은 얼마 전 지역의 집에서 울면서 나오는 성재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박성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울음을 삼키다가 결국 한마디만 합니다. 우리 집 끝까지 가. 수빈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더 겁이 납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아주 짧게 입꼬리를 올립니다. 웃음이 아닙니다. 이를 드러내는 표정입니다. 법무팀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장님, 유령회사 결제 라인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흔적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부 공모 정황이 연결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인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박 회장님 지역이 상태가 수술 대기라면서요. 그 아이는 심장 이식밖에. 박진석은 이상철을 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버지 마음부터 무너지면 애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이상철은 그 말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아서입니다. 그때 박진석의 휴대전화가 또 울립니다. 이번엔 낯선 번호입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짧게 말합니다. 말해. 낮고 쉰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회장님, 기자가 병원 쪽으로 붙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이상설로 회사 흔드는 기사 오늘 오전 배포 준비 끝났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한 번 고릅니다. 누가 흘렸지? 병원 동선까지 아는 사람입니다. 사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 회사 안부터 걷어내야겠군.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 박성재가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의식이 아주 희미하게 돌아옵니다. 박성재가 눈을 반쯤 뜬 채 아버지를 찾습니다. 박진석이 유리창 앞에 섭니다. 박성재는 목이 쉬어말이 끊기지만 끝내 입술을 움직입니다. 아버지, 엄마는? 박진석은 짧게 대답합니다. 엄마는 이제 검찰이 데려간다. 박성재 눈가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엄마를 향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진 건가 하는 사람이 버티다 터지는 눈물입니다. 이수빈이 옆에서 손을 꽉 줍니다. 오빠, 나도 옆에 있을게. 이번엔 진짜 혼자 두지 않을게. 박성재가 울먹이며 숨을 고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차철민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잿빛입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차철민이 박진석에게 다가와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 검찰이 회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형식이 아니라 사람 체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의 시선이 멈춥니다. 누구? 차철민이 대답합니다. 한재국 이사, 최지환 이사. 그리고 그 뒤에 대리인이 있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대리인 주인은? 차철민이 한번 삼킵니다. 회장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일 겁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한우진 쪽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손등 핏줄이 다시 솟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합니다. 한우진은 잠적 상태다. 그 아이가 왜? 차철민이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새벽 검찰청으로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판을 뒤집을 증거를 던졌습니다. 박진석은 창가에 손을 짚습니다. 심장이 순간 찌릿하게 조입니다. 그런데도 박진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좋아. 그럼 더 빨리 끝내야지. 박진석이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오늘 오전 이사회 소집. 그리고 법무팀은 준비해. 내부자부터 끌어내. 전화를 끊는 순간 박진석의 시야가 잠깐 흔들립니다. 이상철이 본능적으로 다가가 팔을 받칩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숨을 고릅니다. 나 괜찮아.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회장님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숨쉬진 않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을 똑바로 봅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괜찮은 척이라도 해야죠. 애들 앞에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로비 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집니다. 기자들이 움직입니다. 누군가 병원 안까지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합니다. 고성이가 수갑을 차도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제 회사 내부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났습니다. 검찰이 먼저 잡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 목요일 아침 8시 20분 검찰은 조용히 움직입니다. 기자들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체포영장부터 꺼냅니다. 한재국 이사 집.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여는 순간 검찰 수사관이 말합니다. 한재국 씨 가온재단 자금 횡령 및 유령회사 운용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재국 이사는 순간 웃으려 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난 결재만. 그런데 수사관이 USB 파일을 한 장면씩 출력한 종이를 내밉니다. 결재가 한 번이 아닙니다. 돈이 꺾이고 꺾여 사라진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재국의 얼굴이 굳습니다. 동시에 최지환 이사 사무실. 최지환은 커피를 들고 앉아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듭니다. 검찰이 말합니다. 최지환 씨 긴급 체포합니다. 최지환이 허세 섞인 목소리로 웃습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는군. 이런 건 흔해. 다들. 검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흔한 건 회사 돈이지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가는 재단 자금은 흔하지 않습니다. 최지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때 최지환이 한마디를 뱉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회장님이. 검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회장님 지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증거가 말합니다. 검사는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대리인 계약서. 서명은 고성이 쪽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확인 도장은 한우진 측 대리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검사는 낮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노린 건 돈이 아니죠. 경영권입니다. 그날 오전 병원. 박진석은 중환자실 박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손으로 박성재의 손등을 한번 눌러줍니다. 말이 아니라 살아있어라는 압력입니다. 이수빈은 복도 끝에서 발을 떼지 못합니다. 수빈은 성재를 오빠라고 부르지만 오빠를 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헤어진 날 밤 놀이터에서 성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빈은 끝내지 못하고 다시 서 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빠, 우리 얘긴 나중에 해. 지금은 오빠 살아야 해.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뜹니다. 나 살아.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진석이 가슴을 쥐고 잠깐 숨을 멈춥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봅니다. 진짜 건강 이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걸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상철이 박진석 옆에 앉아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쓰러질 수는 있어요. 다만 쓰러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끝내는 건 회장님 혼자 못합니다. 박진석이 이상철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재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상철의 눈이 커집니다. 지금 성재는. 박진석이 말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세워야죠. 내가 흔들리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애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 차철민이 달려옵니다. 회장님, 검찰이 한재국 최지환 체포했습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차철민이 말을 잇습니다. 그리고 한우진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석이 묻습니다. 어디에 있나? 차철민이 대답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못 잡았습니다. 다만 우진이 반격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차갑게 정리됩니다. 우진이는 왜 숨어 있지? 차철민이 낮게 말합니다. 간이식 후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고성이가 계속 추적했습니다. 병원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잠적했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말을 잃습니다. 그 아이가 피해자였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가 가해자의 칼이 되려 했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쪽으로 온다면. 차철민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성이와 내부자들 그리고 대리인을 뒤통수 칠 겁니다. 박진석은 입술을 다뭅니다. 그럼 만나야지. 그때 병원 박주차장.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걸음이 비틀립니다. 한 손으로 옆구리를 누르고 숨을 얕게 쉽니다. 그 남자가 병원 정문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엄마가 날 잡으려고 했지. 근데 이번엔 내가 잡는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차철민 씨 맞죠? 나 한우진입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나한테 길만 열어줘요. 파트 3. 한우진의 등장 그리고 대표. 오전 10시 5분 병원 VIP 라운지. 차철민이 문을 닫고 바깥을 막습니다. 한우진이 들어옵니다. 얼굴이 반쪽입니다. 눈밑이 꺼져 있고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오래 숨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박진석이 우진을 바라봅니다. 왜 왔지? 우진이 숨을 고르고 대답합니다. 나도 이제 도망만 치면 죽을 것 같아서요. 병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박진석은 잠깐 말이 없습니다. 우진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는 회사를 장악하려고 내부자랑 손잡았습니다. 성재 형이랑 회장님을 쫓아내고 나를 앉히려고 했습니다. 박진석이 낮게 묻습니다. 넌 그걸 알고도. 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간이식 이후에 엄마가 네가 살아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진의 손이 떨립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서명한 종이들이 유령회사로 돈을 빼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더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숨어 다녔나? 우진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나를 대표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방패로 만들려는 걸 알았습니다. 일이 터지면 내 이름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계약서, 통화기록, 대리인 지시 문자, 해외법인 계좌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 녹취가 있습니다. 고성희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우진이 이름이면 다 된다. 성재랑 진석은 밀어내. 대표는 우진이로 박아. 박진석이 눈을 감았다 뜹니다. 네가 이걸 검찰에.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차철민이 말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한재국, 최지환을 먼저 잡은 겁니다. 박진석은 우진을 한참 봅니다. 왜 이제야? 우진이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내 몸이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엄마가 나를 추적해서 병원을 못 갔습니다. 숨는 동안 내가 더 망가지더라고요. 그런데도 회사는 더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끝내야 합니다. 박진석이 낮게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건 뭔가? 우진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회사를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튀하려고 했던 건 엄마 쪽입니다. 난 그 판을 깨고 싶습니다. 박진석이 한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박성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옵니다. 아직 얼굴이 창백합니다. 박성재가 우진을 보자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우진아, 너 지금 장난이면 나 진짜. 우진이 박성재를 똑바로 봅니다. 형, 장난 아닙니다. 엄마는 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박성재의 눈이 붉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엄마는 내가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 생각에 잠깐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죗값 치르러 왔습니다. 박성재가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겨우 꺼냅니다. 그럼 너도 법 앞에 서야 해. 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겠습니다. 대신 엄마가 더 큰 죄를 덮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박진석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합니다. 좋아. 오늘은 한 사건을 끝낸다. 박성재가 놀라 묻습니다. 무슨 사건을?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내부 공모로 회사 흔들려던 놈들. 오늘 이사회에서 끝낸다. 박진석이 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이사회 참석자 전원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아. 비서가 머뭇합니다. 회장님 건강. 박진석이 끊어 말합니다. 건강이 나를 멈추게 하면 그걸로 누군가는 회사를 훔칩니다. 전화를 끊고 박진석이 일어섭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다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박성재가 본능적으로 팔을 받칩니다. 박성재가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손을 한번 꽉 잡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대표가 돼. 박성재가 눈을 크게 뜹니다. 지금요? 박진석이 대답합니다. 오늘. 지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는 엄마의 죄보다 더 큰 무게를 느낍니다. 회사를 짊어지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립니다. 지은호가 들어옵니다. 오늘은 표정이 단단합니다. 눈물이 아니라 결심이 먼저입니다. 지은호가 박진석을 향해 인사합니다. 회장님, 현장 정리 끝냈습니다. 신축 사옥 협업건 상대 쪽도 회장님 상태를 흔들어 보려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일은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지역은? 지은호가 짧게 대답합니다. 지역 대표님은 몸이 안 좋아서 뒤에 계십니다. 대신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박성재가 지은호를 봅니다. 은호 씨, 우리 회사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당신이 왜? 지은호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면 지역 대표님도 회장님도 성재님도 다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못 봅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다. 그럼 오늘부터 은호는 현장 책임자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네. 맡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라운지 공기가 바뀝니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 오전 11시 30분 회사 이사회 회의실. 한재국, 최지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합니다. 몇몇 이사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다음은 누구냐는 눈빛입니다. 박진석이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평소보다 말수가 없습니다. 대신 눈빛이 더 선명합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오늘 회의는 길게 안 합니다. 딱 2가지입니다. 내부자 정리 그리고 대표 선임. 한 이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회장님 건강히. 박진석이 그 이사를 똑바로 봅니다. 내 건강으로 회사 흔들려는 사람 오늘 여기서 같이 흔들어줍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박진석이 서류를 한 장씩 넘깁니다. 유령회사 흐름, 해외법인 도착지, 결제 라인. 그리고 마지막에 대리인 지시 녹취가 재생됩니다. 고성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진석이 흔들리면 끝이야. 성재는 밀어. 우진이를 앞세워. 이사들 얼굴이 하얘집니다. 박진석이 말합니다. 이게 우리 회사 내부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누가 연결했는지. 검찰이 곧 올 겁니다. 한 이사가 벌떡 일어납니다. 회장님, 이건 고성희 개인 일탈 아닙니까? 박진석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개인 일탈이면 왜 우리 회사 이사들이 서명했죠? 그 이사의 입이 막힙니다. 박진석이 의자를 한번 당깁니다. 대표 선임합니다. 박성재.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아직 몸이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눈은 또렷합니다. 박성재가 말합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회사를 훔치려 한 사람들 끝까지 책임 묻겠습니다. 박진석이 덧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박진석이 손을 들어 투표를 시작합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검찰 수사관이 들어옵니다.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춥니다. 표정이 딱 걸렸습니다. 박진석이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 사람부터 잡으세요. 병원 정보 흘린 놈입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손목을 잡습니다. 내부자 체포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뀝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가 나옵니다. 그 순간이 시원합니다. 악행이 늘 교묘하게 빠져나가던 길이 오늘은 막힙니다.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 사건 오늘 끝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얕아집니다. 박성재가 재빨리 다가갑니다. 박진석이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성재야, 대표는 네가 한다. 박성재가 눈이 젖어 말합니다. 아버지, 그 말 지금 하지 마요. 같이 갑시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진석은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끄덕임이 박성재에게는 부탁처럼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버텨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이지혁은 창가에 서 있다가 갑자기 숨을 멈춥니다. 통증이 올라옵니다. 지은호가 바로 달려옵니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는 말 오늘은 못하겠다. 지은호가 숨을 고릅니다. 그럼 저한테 일을 주세요. 대표님 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게.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지은호는 오늘 사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일 얘기를 합니다. 그게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신축 사옥 협업 상대가 우리를 흔들려 할 거다.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회장님도 성재님도 흔들릴 틈이 없게.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네가 팀장이다. 지은호는 짧게 웃습니다. 네. 팀장답게 하겠습니다. 그때 지환이 전화합니다. 지환은 영라 얘기로 머리가 터질 지경입니다. 영라의 웹툰이 폭발적으로 인기입니다. 가족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이 연재되자 조회수가 튀고 댓글이 넘칩니다. 영라는 순진하게 웃으며 독자 반응을 봅니다. 그 순진함이 문제를 부릅니다. 카페에서 남자 둘이 다가와 번호를 묻습니다. 영라는 습관처럼 웃으며 대합니다. 그 장면을 지환이 봅니다. 지환이 얼굴이 굳습니다. 지환이 낮게 말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라가 눈을 깜빡입니다. 그냥 인사. 지환이 말합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함부로 웃어. 함부로 친절해. 영라가 어이없어 웃습니다. 왜 그래? 오빠도 아닌데. 지환이 순간 말이 막힙니다. 질투가 섞였다는 걸 들킬까봐 더 거칠게 나옵니다. 난 너 다치면 내가 곤란해. 영라가 그 말에 잠깐 멈춥니다. 지환의 얼굴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영라도 자신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느낍니다. 한편 이수빈은 병원 복도에서 박성재를 기다립니다. 성재가 대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수빈은 기뻐해야 하는데 심장이 철렁합니다. 대표가 되는 건 축하인데 그 대표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입니다. 박성재가 복도에 나타납니다. 수빈이 조용히 말합니다. 오빠 축하해. 박성재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축하할 일인가? 수빈이 고개를 젓습니다. 오빠가 무너지는 건 더는 못 봐. 박성재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박성재가 아주 작게 말합니다. 수빈아 나 겁나. 수빈의 눈이 졌습니다. 이 말이 그동안 못 들었던 진짜 말입니다. 강한 척하던 사람이 드디어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수빈이 대답합니다. 오빠 겁나면 나한테 기대. 나 아직 안 떠났어. 박성재가 고개를 숙입니다. 끝까지 버티다 그날 처음으로 수빈 앞에서 눈물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구치소 접견실. 고성이는 수갑 자국이 남은 손목을 감추려 하지만 감춰지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려 합니다. 여전히 우아한 척합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고성이의 웃음이 딱 멈춥니다. 한우진입니다. 고성이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너 살아있었네. 우진이 조용히 대답합니다. 엄마가 날 살린 게 아닙니다. 엄마가 날 이용했죠. 고성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네가 뭘 안다고. 우진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가 회사 먹으려고 사람들 삶을 찢어놨습니다. 나도 그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증인이 됩니다. 고성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너 미쳤어? 네가 그렇게 하면 너도 끝이야. 우진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고성이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집니다.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기가 만든 판이 자기 아들에게서 뒤집혔다는 걸. 우진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도망 안 칩니다. 엄마도 도망 못 칩니다. 접견실 문이 닫힙니다. 고성이는 그 안에서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박성재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성재야, 회사는 크게 키워라. 너 혼자 못해. 지혁이랑 손잡아. 박성재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지혁이도 살릴 겁니다. 회사도 살릴 겁니다. 아버지도 살릴 겁니다. 박진석이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된다. 박진석의 손이 천천히 힘을 풀었다가 다시 박성재 손을 잡습니다. 박성재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또 누군가 회사와 가족을 훔쳐갈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병실 복도에서 이지혁은 창가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지은호가 그 옆에 서 있습니다. 둘은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일 회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지은호가 말합니다. 대표님, 내일 아침 첫 회의는 제가 주도하겠습니다. 대표님은 뒤에서 결제만 해주세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내가 무너지면 너까지 무너진다. 그러니까 너는 무너지지 마라. 지은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제가 버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원 복도는 잠깐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다음 싸움의 숨고르기입니다. 내일이면 검찰 수사가 더 깊어지고 대표 자리가 바뀌고 박진석의 건강이상설은 소문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한우진의 증언은 고성희의 마지막 발악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그 발악은 이제 가족이 아니라 회사 존폐로 번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빨리 화려한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